안녕하세요. 주식거북입니다. 먼저 매주 금요일 방송은 일요일 주말 방송으로 대체하기로 했는데 또 일요일 날 제 개인적인 사정으로 금주 방송은 오늘 방송으로 대체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코스피 0.62포인트 오늘 2500 한번 뚫었죠. 근데 보시면 아시겠지만 뭔가 외국인 기관 검투 좀 이상하지 않아요? 거의 지금 외국인이 7조 5천억 순매수 1조 연초부터요. 개인이 7조 5천억 순매도. 이게 그리고 현재 2500선이 하방 저항선입니다. 엄청 강할 거예요. 많이 눌릴 것 같아요. 이거 인버스와 꽃버스에서 인버스에서 아주 강해요. 지금 좀처럼 뚫기 힘들 거고, 그것도 뚫으려 그러면 기관 외국인이 동시에 들어와서 지수를 끄집어 올려야 되는데, 지금 보시면 하루장을 계속 보시면은 느낌이 오실 거예요. 외국인은 무조건 매수 세력인데 기관은 오전을 감망을 해요. 그리고 선물 세계 주식시장, 미국부터 시작해서 유럽까지 선물을 다 보고 들어옵니다. 그래서 기관은 지금 가능하면 안전하게 지금 기관 같은 경우에는 작년에 적자를 엄청 많이 봤어요. 지금 손실률이 아주 큽니다. 그래서 2500을 뚫기는 제가 봐도 현재의 이슈로 가지고는 불가능할 것 같아요. 그래서 혹시 지수를 가지고 하시는 뭐 ETF나 아니면 선물을 하신다 그러면 정말 조심해야 될 자리라는 건 감히 말씀드릴게요. 정말 조심해야 될 자리입니다. 오늘 또 나스닥이 오늘 소비자 물가지수 발표하는 날인데 모르겠습니다. 뭐 좋을 수도 있겠죠, 그죠? 제가 볼 때는 도매 물가지수나 뭐 지금까지 나온 지수로 봤을 때 그렇게 최악으로 대부분 예상치로 놓을 것 같은데, 다음 주 중국 정치가 되게 아마 초장은 억죽된 힘으로 아마 좀 세게 놓을 것 같아요. 그런데 너무 지수가 많이 올랐어요. 단기죠. 너무 지수가 많이 올라가 다음 주 좀 조심해야 될 것 같아요. 참고하시고 특히 이 반도체 주식들 제가 볼 때는 단기 고점 같습니다. 단기 고점. 더 이상 힘쓰기에는 힘들 거예요. 이제 이게 실적 발표 나오기 때문에 당연히 안 좋을 거고, 너무 희망의 회로를 돌리기에는 상당히 위험한 자리까지 왔습니다. 단기적으로 스텝 바이 스텝으로 간 게 아니라서 저도 좀 많이 불안하게 생각하고 있고, 그 다음에 지금 우리 일반 주주들이 너무 많이 팔았죠. 너무 많이 팔아서. 근데 이게 이러고 주식시장을 떠나버리면은 별 문제 없습니다. 그런데 요 파신 이분들이 반드시 다시 들어오면은 그쯤에 물려요. 예를 들어서 월요일날 외국인이 던지고 기관이 좀 던지면 괜히 받으면은 기준점 삼성전자로 봤을 때 삼성전자 매입도 물려요. 그럼 고점이에요. 단기 고점이 다 물리는 거예요. 또 몇 개월 걸립니다. 그래서 이래 너무 많이 파는 것도 결코 좋은 건 아닙니다. 수익을 뭐 보신 분들도 많겠지만은 단기 고점에 물릴 가능성이 많고, 그게 회복되려 그러면 최소 2, 3개월 다시 걸린다는 거. 거기에 순환매로 타 종목들이 올라가면은 상대적 빈곤을 다시 느끼게 되겠습니다. 그 점이 우려스러우니까
따라가는 매수는 가능하시면 자제하시는 게 나을 겁니다. 자, 우선 종목 현대두산이 플라코 반복되는 이야기지만 어저께 제가 한 4, 5% 정도 올라가면 좋겠다. 결국 4, 5% 올라갔어요. 그죠? 네. 그러면은 7,000원 초반대에서 잡으신 분들은 거의 수익이 한 7%, 7, 8%안 나겠습니까? 그리고 오늘 또 보시면은 개인이 좀 많이 팔아서 이제 단기 수익 보신 분들도 계시겠죠. 외국인도 그렇고 프로그램도 그렇고 오늘 기관이 끌어올려서 결국은 요놈들이 왜 끌어올린가를 생각을 한번 해봐야 돼요. 항상 의심부터 먼저 해야 되는 거니까. 예, 이걸 끌어올린 거는 아마 요거지 싶습니다. 이거지 싶어요. 자, 이때 다음 요거 다음에 나오는 게 뭐냐면은 요 실적 발표 다음에 연이어 놓을 게 배당입니다. 네, 거기에 따라 가지고 외국인도 다시 한번 수급이 들어올 것 같아요. 수급이. 자, 그리고 월요일 날 상하이 중국 증시가 다시 오픈을 하니까 지금까지 응축된 거로 봤을 때 산디적 빈곤이잖아요. 그죠? 아예 이번 주는 열지를 않았으니까 아마 반등을 시작하면 여기서 다시 한번 7,700 항상 제가 말씀드리는 7,770원 뭐 결국 그래봤자 한 2, 3%인데 올라가는지를 한번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단기적으로 봤을 땐 지금 이 라인 7,800원 뭐 고가는 자 결국은 다음 주 초에 8,000원대를 뚫는지를 봐야 될 것 같아요. 다음 주에 주초라는 거 월화수 3일 안에 8,000원을 뚫는다면은 다시 한번 상승으로 갈 것 같습니다. 언제까지? 2월 3일. 그러니까 2월 3일까지 하방보다는 상방이 열리가 있다고 보시면 될 겁니다. 결국은 2월 3일 발표일 선반영으로 봤을 때 2월 3일이 수요일인가 목요일인가 아마 그 전에 8,000원으로 뚫어진다면은 지금 주초에 여기서 스타트 꺾였던 여기 종가 7,990원이네. 아, 그렇네요. 그죠? 자, 시가 8,340원. 한번 보시죠. 여기까지 가는지. 그러면 위로 열립니다. 일단 8,000원으로 뚫고 올라가면 다시 한번 위로 열립니다. 요게 체크 포인트예요. 그리고 2월 3일 날 실적 예고 공시가 나왔으니까 거기에 따라가 수급이 다시 들어올 것 같아요. 근데 단지 조금 아쉽다는 거는 오늘 좀 더 올라갔으면 좋았는데 7,770원까지 거기 좀 아쉬워요. 아쉽지만 공매도도 오늘 공매도도 보니까 한 10만 주씩이에요. 10만 주 대차 상한인가 대차나 별 의미 없어요. 지금 공매도 수량도 이제 공매도 지금 실 환경이 지금 안 되는 거예요. 지금. 자, 그래 보시고 율례 6거래일 만에 이틀 지금 올라간 거니까 2, 3일 월화수 3일 안에 8,000원 언더로 올라가는지 그것만 확인하시면 될 것 같아요. 아마 하방은 없지 싶습니다. 네, 수익을 좀 보시죠. 보고 8,000원 언더 8,340원이던데 아까 그 위로 어떻게 올라타는지를 한번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중국 영향이 가장 클 것이고 중국이 계속 치고 나간다면 인프라코어는 다시 한번 달릴 겁니다. 자, 그런데 이제 중국 같은 경우에 제가 일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아마 이 코로나가 진정이 된다면 최고의 뭐 갑자기 제가 단어가 생각이 안 나네요. 경기 부양책에 놓을 것 같아요. 거기에 기대를 한번 해보시고 결국 예정된 순서대로 저희들이 예측한 대로 지금 가고 있는 거니까 한번 지켜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한번 말씀드리지만 현대건설기계는 단타입니다.
단타. 네, 이건 뭐 두산 인프라코어는 어찌됐든 중국과 뗄래야 뗄 수 없습니다. 현대건설하고 또 틀려요. 예, 무게중심이 틀립니다. 잘 아시겠지만 두산 인프라코어 같은 경우는 중국 현지비 D기에 걸려있는 돈만 조 단위가 넘어요. 조 단위가 넘는 현대 두산 인프라코어가 100% 투자한 중국 현지 법인 D기에 대략 조 단위가 넘어요. 가치로 봤을 때는 이 주가 아주 제가 볼 때는 저평가입니다. 자, 그래 보시고 그 다음 역시 오늘 원래 요때 티야 될기 이때 티서면은 아마 갭 상승 못했을 것 같은데 어떻게 보면은 1월 25일 날 한 4%, 한 4% 올라가 준 게 이게 약이 됐어요. 아주 큰 약이 됐습니다. 보약이 됐어요. 그래서 오늘 갭 상승을 한번 다시 튄 거예요. 근데 윗꼬리 달고 좀 내려온 게 여기 보면은 얘들 저기 어저께 제가 방송 마지막에 선물이 제한 상승을 할 수 있는 가능성도 있습니다.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아니나 다를까 이번에는 장시간 전이 아니고 장시간 내에서 한번 제한부까지 올리더라고요. 선물을. 근데 이게 보시면은 요날 요날이죠. 요날 11월 23일 이 형태가 보면 비슷하죠. 형태가 그렇다고 내려와요. 그렇다고 내려와요. 그래 900만 주, 그래 1200만 주, 한 30%더 했네. 그렇죠. 그리고 9월 27일 요 다리가 맞네. 요날도 보면 요날 이때는 거래 800만 주, 830만 주. 요 캔들의 형태와 여기 가격 제한폭 걸린 거거든요. 선물이 이날 가격 제한폭이 걸렸어. 이날 형태가 그 다음 이날이에요. 비슷하죠. 이래 봤을 때는 올리고 뺐다고 올리고 백 요날도 어디 갔어. 9월 27일 요날도 올리고 빠진 거예요. 그죠? 그래서 제가 이걸 오늘 장시간 내에 보면서 제가 오늘 24,000원에 내놨어요. 근데 아니나 다를까 안 팔리더라고. 예, 일부 24,000원에 한 6,000주 내놨었는데 아니나 다를까 안 팔렸어요. 그래서 사실은 타이밍을 좀 놓쳤나 하는 생각도 듭니다. 들지만은 이게 뭐가 좋냐면 형태가 이 차트로 봤을 때는 지금 9월 27일 이날 형태의 5일선, 21선, 60일, 121선의 형태와 11월 달 27일 요날 형태, 23일 요날 형태, 그 다음에 이날 형태와는 저항선이 틀리죠. 형태가 이제 모유가 있어요. 모유가 올라타고 있어요. 이게 이제 21선만 올라타주면은 타고 하면 한 번 더 갈 것 같아요. 물론 그냥 제 경험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제가 위안을 좀 받고 있어요. 그리고 어저께 또 제가 말씀드린 게 이날 23,300원을 뚫느냐 안 뚫느냐. 그래서 23,600원만 가면은 위로 하늘이 열리듯이 열릴 것 같아서 제가 좀 지켜보고 있었는데 2시 정도 돼가 22,000원, 23,100원, 200원, 250원 계속 공부를 하는데
한 번 열리더라고요. 23,650원까지. 아, 그래서 됐다 싶었는데, 묘하게도 종가랑, 이날 종가랑 몇 프로 딱 차이가 나는지 보시면은, 딱 얹혀졌어요. 요 라인에. 그죠? 바닥 이 라인에 딱 얹혀져 있어요. 지금. 그러니까 11월 27일 날 끝난 종가 22,300원부터 스타트해요. 22,300원. 딱 스타트요. 그래서 제 생각인 그렇습니다. 어차피 지금 로드맵은 나왔고 계속 말씀드리지만 포스코는 저는 안 되는 걸로 알고 있고, 제가 표를 던진다 그러면 현대글로비스라고 제가 방송하고 있는 두 달 내내 매각에 대한 험의 인수는 현대글로비스가 가능성이 많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근데 뭐 어떻게 보면 호재예요. 아예 싹을 잘라내는가. 계속 연기만 피우면은 주가가 피곤해집니다. 근데 아예 방향성을 정해주기에 오늘 해필이면 오늘 가이드 저 컨퍼런스를 했는가 봐. 포스코홀딩스에서 이런 데 잘라서 자기들은 관심이 없다고. 물론 거기 연기일 수도 있겠지만 제가 볼 때는 그런 발표하는 데서 그런 실수는 안 합니다. 검토 중이라는 소리가 나오지 이런 데 자르는 그런 경우는 없거든요. 그래서 포스코홀딩스는 물 건너갔습니다. 처음부터 저는 안 된다고 봤어요. 그래서 가장 가능성이 있는 유력 후보는 현대글로비스라든가, 그 다음에 현대글로비스는 지금 정기선 회장이 현대자동차의 지분이 거의 없어요. 이재용 씨가 삼성의 이장하고 거의 같아요, 지금. 그래서 지배구조를 개편해야 됩니다. 근데 이때 현대글로비스가 가지고 있는 현대자동차 지분은 많아요. 그래서 현대글로비스를 어떤 식으로든 간에 허음이 인수해서 통합을 열던 데가 캐파를 키우게 되면은 지분력이 커지게 됩니다. 정기선 회장님의. 그러면서 어떻게 얘들이 지배구조를 올해 안에는 반드시 제가 해야 된다고 첫 방송 때부터 말씀드릴 바와 같이 그렇게 될 경우에는 현실적으로 봤을 때도 결코 손해도 아니고, 문제는 이 인수대금부터 시작해서 인수대금에 대한 준비금이겠죠, 그죠? 자기들 돈이 있어야 되는 거니까. 물론 또 뭐 산업은행하고 짝짝꿍 돼가지고 뭐 우리 두산 인프라코를 HD 현대에서 인수하듯이 그렇게 할 가능성도 많겠죠, 그죠? 그거는 차후 문제이고, 그때까지 제 입장에서는 저도 이게 지금 주식을 많이 갖고 있으니까 그때까지 기대 심리를 가지고 쭉 갖고 있을 생각은 전혀 없습니다. 제가 1차 중간 정산 목표가는 25,000원 계속 말씀드렸는데 24,000원, 25,000원대 제가 팔겠습니다. 반은 정리할 겁니다고 말씀드린 이유도 그거였고, 그리고 다시 한번 볼 거예요 또. 그런데 혹시 이 주가 3파동이라는 이야기를 들어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주가 3파동이라는 게 있어요. 이게 매각 이슈가 있는데는 그거는 현대 두산 인프라코도 똑같이 적용이 됐습니다. 무슨 이야기냐면, 대충 그림을 그려봐요. 로드맵을. 다시 한번 정리를 해드릴게요. 자, 정부에서 발표를 한다는 건 일단 신뢰를 하고, 2025년까지 매각을 완료하겠다는 건 2025년 1월 1일도 2025년이에요. 그죠? 그래서 그 당의 연도는 배제를 시킵니다. 자, 그러면 앞으로 한 2년이 남았다는 거예요. 자, 거기서 다시 역산. 2024년도도 2024년 1월 1일부터 2024년 12월 31일까지가 2024년이잖아요. 매각 완료해입니다. 매각 완료해라는 건
인수대금이 확정되고 계약을 맺고 난 뒤에 계약금, 중도금, 잔금이 다 치러져서 주식이 지분이 넘어간 상태를 말하는 거니까 거기 하는데 건 1년 걸립니다. 1년. 자, 그러면 1년이 걸린다 보면 그 전에 험이 정리해야 될 부채들이 있어요. 그러면 이제 남아있는 해는 2023년 오늘부터 시작해서 2023년 12월 31일까지입니다. 그러면 올해 안에 험이 매각되기 위해서 준비를 해야 될 게 몇 가지 되는데, 거기서 가장 중요한 게 이 회사가 보유하고 있는 전환사채입니다. 그런데 발행된 주식보다 발행되지 않고 가지고 있는 전환사채가 한 5억만 주 돼요. 그죠? 5억만 주 정도 돼요. 그죠? 자, 여기 주당 5천원짜리로 계산하면 2조 5천원. 이거를 어떻게 할 거냐. 이거를 올해 안에 끝을 내야 돼요. 올해 안에. 자, 그러면 어떤 식으로든 간에 뭐 예를 들어서 그거를 전환시켜서 발행된 주식에, 현재 발행된 주식에 전환을 시켜가지고 더 할 건지, 아니면 매각을 할 건지, 아니면 인수하는 업체와 협의를 해서 지분만, 권리를 행사하지 않는 지분만 보유하고 이자만 받을 건지. 그죠? 근데 이자도 금리가 올라간 상태에서 그러면은 이자를 받으면 얼마를 받을 건지, 인수하는 사람들이 이게 쉽게 말하면 부채를 2, 3조를 안고 이 회사를 인수해야 되는데 누가 그러겠습니까? 이 사람도 이자가 얼만데. 그렇죠? 그래서 어제도 제가 방송에 말씀드리지만 절반 정도는 회사채 구상 청구권을 발동시켜 가지고 한 2억 한 5천만 주는 뭐 예를 들어서 한 15,000원 정도 될 거, 15,000원 정도를 하든, 이런 어떤 식으로 하든 책정해서 매수를 해서 매각을 하고 50%는 권리 행사하지 않는 지분 참여로 가는 게 가장 아마 이상적이지 않을 거냐라고 제가 어저께도 말씀드렸는데, 그게 아마 가장 이상적일 거야. 자, 그러려면 그것도 시간이 걸려요. 그죠? 결국은 올해 안에 그것까지 마무리하고 올해 안에 가계약을 맺어야만이 실사를 다시 할 거 아닙니까? 시간이 많은 것이. 보통 실사하는데 기본 짧게는 3개월, 길게는 6개월 걸려요. 자, 그걸 빼버리면은 계속 말씀드리는 올해 6, 7월 달입니다. 6, 7월 달에 업체가 선정이 돼야 돼요. 자, 그러면 처음으로 돌아가서 3파동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앞으로 이 험의 주식은 올 7월 달까지 3번의 주가에 흔들림이 있을 겁니다. 저는 그를 분석하고 확인을 해서 3번을 사고 팔고 할 계획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일단 25,000원대 한번 4, 5천원 되면은 50% 정리하면서, 만약에 23,000원이 오늘의 스타트 기준점으로 잡으시면 될 거예요. 23,000원이 무너지면 다시 매입. 물론 그러면 뭐 22,000 얼마 뭐 이래 되겠죠. 그죠? 22,000원대에서 다시 매집. 그리고 한두 달 더. 또 무너집니다. 그래서 한 3파동으로 해서 한 3번 정도 매도와 매수를 한번 해볼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오늘 제가 계속 그 생각하고 있었는데, 그 일정에 대해서는 매일매일 주가 변동에 따라 제가 부차적으로 설명을 반드시 드리겠습니다. 근데 1차적으로 목표가 24,000에서 5,000 사이 보고
한번 절반 정도는 정리할 예정이라는 걸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에 매각 일정은 그대로 갈 것 같아요. 그리고 오늘 같은 경우에 공매도가 당황을 했어요. 그죠? 공매도가 오늘 대차와 대차 상한 수량을 보니까 대차 상한이 한 31만 주로 많아요. 근데 지금 나타나지 않는데 제가 확인을 했습니다. 대차 수량보다 대차 상한이 30만 주가 많은데 대차 수량이 한 80만 주 정도 되는데 공매도는 76만 주 때려놓고 대차 상한은 30만 주였어요. 이 수치가 안 맞아요. 수치가. 자, 상거래일까 화요일까지 한번 확인해 볼 거예요. 제가 화요일까지. 근데 오늘은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공매도 수량보다 대차 수량과 공매도 수량이 거의 차이가 안 나요. 한 3, 4만 주밖에 차이 안 나요. 근데 상한은 한 30만 한 5천 주 했어요. 상한이. 이거 30만 5천 주가 어디서 나왔는지 화요일이나 수요일 보면 나오겠죠. 그죠? 자, 치든 말든 이제 탄력을 받고 2만 한 5천 원까지는 한번 갈 것 같습니다. 자, 그때 대해서 제가 방금 말씀드린 대로 그런 매수와 매도 거래 스킬을 한번 발휘해 보는 심이 좀 더 가일적으로 이득이 좀 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3중 역시 실망시키지 않습니다. 제가 또 6차 말씀드리지만은 월요일부터 아마 6월달은 우리 조선 3사 그리고 철강 쪽이 순환매로 돌아올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삼성중공업도 한 5,800원 한 5,800원 정도 봐요. 그리고 이거 반드시 조선 3사 뭐 조선 5사를 하죠. 뭐 삼성중공업, 한국조선해양, 미포, 뭐 저기 대우, 그리고 뭐 사무, 뭐 중전사까지 뭐 제법 있지만 아마 이제 사큐 실적이 나오면서 올해부터 아마 흑자로 돌아서고 배가 출고가 되는 배들이 생기면서 아마 1분기부터 2분기, 3분기까지 아마 괜찮을 것 같아요. 이제는 실적이 제법 이제 적자 폭이 줄어들든지 아니면 흑자로 돌아서든지 아마 주가가 항상 이 주식이라는 거는 주가는 선반영이다 보니까 아마 움직일 것 같습니다. 물론 저도 여기 좀 정리가 되면 저도 삼성중공업 좀 들어가고 싶어요. 들어갈 예정이고 오늘도 뭐 호텔 신라도 그렇지만은 지금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중국의 문이 열려야 돼요. 중국의 문이 열려야 되니까 그거를 유심히 보시고 타이밍을 잡으시면 될 것 같고 대환유가도 지금 이제 서서히 자리가 옵니다. 지금 이거 16,000원 무너지면 눈 질 것 같고 들어가셔도 돼요. 그 다음에 자 보시면은 어제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도돌입니다. 2차전지 태양광 친환경 하지 마세요. 안됩니다. 될 수가 없어요. 될 수 없는 사정이 돼서는 워낙 말씀을 제가 많이 드렸으니까 하시려면은 올해 5월달까지는 지켜보셔도 틀림없습니다. 그거는. 그래 보시면 되고 삼성전자 단기 고점입니다. 25,000원 힘들어요. 2,500 물론 잠깐 뚫렸다 하지만 다시 하방 압력 바다 이거는 눌림목이 심해져요. 장이 엄청 심합니다. 그러려 그러면 한 이틀 정도 외국인 기관이 모르겠습니다. 한 2, 3일 정도 이렇게 사주면 돼요. 근데 좀 힘들지 않을까 봅니다. 단기적으로 올라갈 수는 있겠지만 또 뭐 매스컴에 뜯을 수 있겠죠. 뭐 6, 7만 전자가 보이니 뭐니 그럴 때 도망가는 겁니다. 그럴 때 도망가는 겁니다. 이게 이렇게 보시면 돼요. 저도 막 오늘 보고 어디 뭐 방송을 보면서 100% 동감했는데 55,000원, 65,000원, 75,000원, 85,000원 딱딱 선을 끄 보면은 기가 차게 와서 떨어져요. 기가 차게.
55,000, 65,000, 75,000, 85,000. 5년간은 가겠죠, 삼성전자도. 근데 지금은 단기 고점 다 왔어요. 그래서 오늘도 65,000원 찍고 내려왔으면 밀려버리더라고. 삼성전자가 65,000에서 7만원 갈 것 같으면 원희, 코미코 이런 소부장 애들은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삼성전자에 목밀 이유가 전혀 없다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SK 하이닉스도 단기 많이 올라왔어요. 지금 욕심 부리시면 안 될 자리고, 현대그로비스가 아마 같이 가면은 이거 주가가 움직일 겁니다. 자, 특별하게 뭐 계속 저희들이 두산 인프라코, 현대 두산 인프라코랑 험은 매일 방송하면서 주종비라고 하루하루 리체크 해주고 있기 때문에 뭐 더 이상 더 이상 할 드릴 말씀도 없고, 그죠? 매일매일 체크를 해 나가는 상황이니까 가격까지 제가 제시해주고 어느 정도 프로테지까지 제가 말씀을 해드리고 있으니 참고하셔서 각자 수익을 보시면 될 거고, 지금 현재 선물이, 미장 선물이 지금 약보합이에요. 약보합. 이게 어떻게 돌면할지 10시 반 되면은 10시 30분에 나오네요. 그죠? 앞으로 한 3, 40분 뒤에 나오는데, 만약에 예상치만큼 나아지면은 그렇게 나스닥이 올라가지 못할 겁니다. 그냥 막 강보합 정도. 근데 지금 너무 많이 올라와 있어가지고 또 이것도 아마 눌림목이 좀 심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예상하기로는 다음 주 조는 월요일은 뭐 화요일 수요일 일단 제껴두더라도 중국장이 영향을 받을 수만 있다면 그나마 지수를 버틸 거고, 아니면 빠집니다. 밀릴 겁니다. 그리고 외국인이 지금 1회 쳐올리기 때문에 이렇게 지금 받쳤지, 아마 매수가 2, 3천억 정도만 매수한다 그러면 확 밀려버려요. 진짜 사정없이 밀려버려요. 아마 그때는 기관을 검토가 던져버릴 겁니다. 그래서 상당히 좀 불안해요. 불안하고, 물론 제가 계속 방송 드린 것 중에 하나가 설 구정 쉬고 난 그 주가 올해 3월 달까지 1분기 방향을, 종합주가 방향을 결정합니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거기에는 저는 변함이 없습니다. 그런데 단기적으로 올라가는 거는 너무 급하게 올라가면 좀 쉬어가든지 좀 빠졌다 흘러가겠죠. 그죠? 그래 보니까 지금 추격 매수는 자제를 하시라고 부탁드리는 겁니다. 자, 그러면 월요일 아침에 나스닥이 금요일날 어떻게 됐든 간에 상하이 주가가 북경이 받쳐만 준다면 별 지장 없이 강보합에 시작하고 강보합에 끝날 것 같으니까, 그와 상관없이 두산 인프라코어랑 한번 지켜보시는 게 정신건강에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즐거운 주말 보내시고 월요일날 다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